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모습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잘못을 저질러도 상대방의 외모가 뛰어나면 문제 삼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특히나 재판이나 면접같이 주관적인 판단 요소가 들어갈 때에는 그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외모에 따라 똑같은 능력임에도 더 나은 대우를 받거나 취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는 오랜 과거에서부터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고대 그리스 시절에 있었던 프리네 재판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프리네는 아름답다.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 따라서 프리네는 무죄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기원전 4세기 아테네에 프리네라고 하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헤타이라가 있었습니다. 헤타이라는 매춘부를 뜻하는데 매춘부 가운데 가장 등급이 높은, 보통은 남자들과 함께 정치, 철학, 예술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교양을 가진 그러한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기록에 따르면은 인류 최초의 누드 모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당대 유명한 조각가 프락시텔렉스가 아테네 여신을 조각하기 위해 프리네를 모델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매춘부였지만은 아무하고나 연애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녀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에유티아스라는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프리네에게 거절을 당하자 좋아했던 마음은 원망과 분노로 바뀌었고 엘리시우스의 신비연극에 벌거벗고 출연했다고 하여 신성모독죄로 그녀를 고소합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신성모독은 대단히 큰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중형이었는데요. 프리네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프리네의 애인이자 유능한 변호사였던 히페리데스가 재판관들 앞에서 그녀의 무죄를 열렬하게 주장하였지만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한 히페리데스는 갑자기 그녀의 몸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어 재판관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신상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여인을 꼭 죽여야만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재판관들은 프리네의 아름다운 몸에 감탄을 하기도 하고 탄식을 하며 재판 결과를 말하였습니다. 저 아름다움은 신의 의지로 받아들여야 할 정도이다. 따라서 그녀에게 인간의 법을 적용한 것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녀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외모를 갖지 못했다면은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론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재판까지 가는 일도 없었겠지만은 조금만 덜 아름다웠더라도 무죄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외모 때문에 화제가 된 사례는 비교적 최근인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된 강도월장 이미애 사건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에 살던 이미애 씨는 2002년 1월 당시 대학생 1학년 재학 중으로 집에서 인터넷 장기 게임을 하다가 그날따라 계속해서 그 게임에 패배하여 조금 민감했던 중에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와 가출했습니다. 가출 상태였던 그녀는 당시 사귀었던 김 씨와 함께 거리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했는데요. 그녀의 역할은 예쁘장하게 생긴 외모로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차량에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이 없는 외딴 장소로 이동, 순식간에 강도를 돌변해서 칼로 위협하여 금품과 카드를 빼앗았는데요. 그들은 3차례에 걸친 강도행위와 12건의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훔친 자동차에서 지문이 발견되고 전국적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이때 한 네티즌이 수배 전단에 있는 그녀를 보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강도월장 신드롬은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수배 전단에서도 키 165cm의 미인형이라고 써있을 정도로 그녀는 전단지에 있는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서 확연히 눈에 띄는 외모였습니다. 순식간에 그녀를 위한 인터넷 팬카페는 회원수가 6만 명에 달하게 되었고, 미녀가 오죽하면 강도행각을 벌였겠냐며 동전론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녀가 범죄에 빠지게 된 것을 미화하여 추측하는 그런 판타지를 쓰기도 하는 외모 지상주의의 절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팬카페 및 강도월장 신드롬으로 그녀는 도피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다고 하는데요. 2004년 1월 강원도 양양군 낙상사 앞 바닷가에서 어머니를 만나다가 이 씨는 경찰에 검거되는데, 그녀는 순순히 검거된 데에 반해 그녀와 함께 있던 김 씨는 막 회칼을 휘두르며 거세게 저항을 했습니다. 이때 목격자 중 한 명이 강도월장이 잡혔다고 소리를 질러서
60명의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인터넷에서는 그녀의 구명운동을 벌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했는데요. 이러한 얼짱 신드롬에 그녀도 몹시 당황했는데 자신은 결코 얼짱이 아니며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경주시가 주관하는 신라문화재 화랑원화 선발대회에 출전한 적은 있지만은 입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들은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일본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강도얼짱 신드롬을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004년 6월 사세보 서학교 6학년 동급생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른바 네바다짱 사건이라고 해서 네바다라고 쓰여있는 옷을 입은 11살의 초등학생이 동급생을 카터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살인을 한 여자아이가 귀엽다고 하여 팬아트도 그려지고 코스프레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그녀가 입었던 이 네바다 티셔츠는 매진 사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모에 따라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은 의외로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외모가 뛰어나서 질투를 받아 힘든 경우가 되거나 본인의 능력이나 성과가 외모로 인해 가려지는 역차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일 텐데요. 그는 이전에 수많은 영화에서 열연을 보여줬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봉준호 감독은 배우 원빈 씨가 외모 때문에 연기력이 가장 과소평가된 배우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도 사기죄나 공갈죄 같은 외모를 이용했을 법한 범죄는 오히려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서 얼굴이 이쁘거나 잘생긴 범죄자는 형량이 더 추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